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제 증시 기상도에 댓글 올려주신 거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움직이는 바람님, 늘 증시 기상도 누나 예쁘다고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저 29살인데 제가 누나 맞는 거죠? 네, 이어서 임효영님, 수젠텍 점상이네요. 네, 어제 수젠텍 상한가 도달했고요. 김강일님은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댓글을 2번이나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님도 감사하고요. 또 이동주님도 누나 너무 멋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멋있다는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또 이모선님도 갈수록 예뻐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칭찬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댓글에 오늘도 큰 힘을 얻으면서 즐겁게 증시 기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예스24와 대화유화, 그리고 보합권에는 진에어와 메디톡스, 마지막으로 흐림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에는 파티게임즈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예스24입니다. 예스24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 대박으로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로 8월 말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는 등 상장 예정 우량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도 올해 하반기 IPO를 위한 진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카카오뱅크는 현재 장외 시장에서 주당 10만 원 안팎으로 거래가 되면서 시가총액은 벌써 40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7일을 기준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먼저 예스24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약 1.97%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부각이 돼서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33.53%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역시나 어제 28%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상장 전에 미리 투자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한유화입니다. 최근 2차 전지와 화학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대한유화의 강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한유화의 하반기 양호한 실적과 2차 전지용 소재의 성장 가치입니다. 대한유화 측에서는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소재는 올해 5만 톤 판매에 따라 1,000억 원 매출이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로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2차 전지 분리막용 PE는 과점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라서 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미국의 허리케인 사태에 대한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하면서 미국의 대형 화학업체의 생산시설이 망가지면서 현재 생산시설의 19%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 대비 제품별 생산 차질 규모도 상당한데요. 코로나19로 포장재 수요가 급증하고 화학제품 원료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제품 가격의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한 진에어입니다. 국내에 있는 항공사의 경영난이 정말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진에어가 지난달 국내선 여객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여객 수가 무려 2배에 달했다는 점인데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4월 말에 대구에서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현재 진에어는 김포와 부산, 제주, 청주, 광주, 대구와 여수, 포항, 울산 등 9개 도시에서 총 13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국적 항공사 중 최다 국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에어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 기재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항공 수요가 높은 노선과 고객 선호 시간대에 중대형기를 탄력적으로 투입하면서 타 LCC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효율적인 기재 운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여객 점유율이 높인 이유이기도 하죠. 지난번 대한항공의 깜짝 실적 발표도 그렇고 이번 진에어 여객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시는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어서 히알루론산 필러인 뉴라미스는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각각 시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최근 메디톡시는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에 진출해서 이슬람 시장 공략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국가는 중산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피부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라미스는 이번에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세계 44국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브라질 시장에서 출시 4년 만에 40%대 점유율을 달성한 메디톡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집중도 있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대만과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에서 시판 허가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유럽시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필러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흐린 지역에는 파티게임즈인데요. 파티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어제부터 주권 적립 매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티게임즈 주권 거래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만 가능한데요. 원래 주권 적립 매매는 7거래일 동안 진행이 되지만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 동안 적립 매매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틀 동안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권 거래 이후에는 9일의 상장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018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3월 말에 2017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외부 감사인이었던 삼정 회계법인 측에서는 회계 처리 비작성 그리고 자금 지출 관련 내부 통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파티게임즈는 이에 이의 신청과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그리고 상장 폐지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요. 대법원이 무효 확인 청구소를 기각하면서 이 불효되어 있던 적립매매가 재개가 됐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 42,000원대까지 올랐던 파티게임즈는 어제 종가가 296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